오늘 귀공 14회 뇌피셜에서는 세 가지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강철이 너 비비처럼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열이야. 강철이? 이걸 그 왕이 갖고 있는 경기석이란 곳에 보라. 안 됩니다. 강철이가 갇힌 충격적인 장소부터 골담초에 숨겨진 비밀, 풍산의 몰락, 그리고 감동적인 사랑의 완성까지. 특히 오늘은 팔척귀 안에 갇힌 강철이를 열이가 어떻게 구해내는지, 그 과정에서 골담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풍산이 어떻게 자업자득의 최후를 맞는지까지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철이가 사라지고 윤감만 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열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섭스님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죠. 스님, 정말 강철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라며 열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어봐요. 가섭스님이 아미타불, 쉽지 않은 일이지만 라며 고민에 잠기죠. 그때 가섭스님이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어요. 잠깐, 혹시 골담초가 아직 있을까? 라고 중얼거리죠. 열이가 골담초요? 라고 되묻자 가섭스님이 설명하기 시작해요. 골담초는 단순히 야광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무기의 혼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어. 라는 가섭스님의 말에 열이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강철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간절히 묻는 열이에게 가섭스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해요. 하지만 위험하다. 골담초의 힘을 잘못 사용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열이의 의지는 확고해요. 상관없어요. 강철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라며 결심을 보이죠. 가섭스님도 열이의 간절함을 보고 마음을 정해요. 좋다. 그럼 최인선을 찾아가자. 두 사람이 최원우 저택으로 향하는 길에서 가섭스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요. 골담초는 물의 기운이 가득한 신령한 꽃이다. 하지만 그 힘을 깨우려면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이 필요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며 걱정하는 열이에게 가섭스님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강철이와 진정으로 마음이 연결된 사람은 너뿐이니까. 라고 격려해요. 최원우 저택에 도착한 두 사람을 최인선이 반갑게 맞아줘요. 어머, 열이, 그리고 스님이시군요. 라며 인사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한 걸 보고 금세 분위기를 파악해요. 혹시 윤감나리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라고 최인선이 걱정스럽게 물어봐요. 열이가 사실 복잡한 일이 있어서 라며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해해요. 가섭스님이 나서서 골담초를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죠. 최인선이 네, 물론이죠. 그런데 요즘 정말 이상해요. 라며 방 안으로 안내해요. 방 안에 도착한 순간 모든 이들이 놀라요. 골담초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상해, 골담초가 계속 더 크게 피고 있어요. 라며 최인선이 신기해요. 꽃이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어서 이게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밤에도 이렇게 빛을 내고 있어요. 마치 뭔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라고 인선이 덧붙이죠. 가섭스님이 골담초를 자세히 살펴보며 그것은 강철이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최인선이 강철이요? 라고 되묻자 가섭스님이 더욱 놀라운 사실을 공개해요. 이 골담초는 이무기의 혼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힘이 있어. 마치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지. 라는 설명에 열이의 마음에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드디어 골담초의 진정한 힘을 사용할 때가 왔어요. 열이와 가섭스님이 강철이를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가섭스님이 열이에게 진지하게 말해요. 열이야, 내 마음에 힘이 필요하다. 골담초 혼자로는 강철이를 되돌릴 수 없어. 라고 하죠. 열이가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라고 묻자 가섭스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골담초에 내 마음을 담아 강철이를 불러봐.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말이야. 라는 가섭스님의 말에 열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마음을 걸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열이가 조심스럽게 골담초에 손을 대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져 와요. 강철아, 들리니? 라며 속삭이기 시작하죠. 나야, 열이야, 돌아와줘. 라고 간절히 부르는 열이의 목소리에 골담초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골담초에서 처음엔 작은 빛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강한 푸른 빛이 솟아올라요. 강철아, 혼자 있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우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 라며 열이가 계속 말을 이어가요. 이때 열이는 강철이와의 모든 추억을 떠올려요.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서로 마음을 확인했던 순간들, 함께 위험을 헤쳐나갔던 순간들까지 모든 기억을 골담초에 담아내요. 내가 나를 지켜줬듯이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포기하지 마, 강철아. 라는 열이의 간절한 외침이 골담초를 통해 어딘가로 전달되기 시작해요. 가섭스님이 좋다, 연결되고 있어. 계속해.
라며 격려하고 최인선도 오라버니 돌아오세요 라며 함께 기도해요. 골담초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하늘로 솟아올라요. 이 빛이 바로 팔척귀 안에 갇힌 강철이에게 전달되는 희망의 신호예요. 강철아, 사랑해. 그러니까 꼭 돌아와.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잖아. 라는 여리의 마지막 고백과 함께 골담초의 빛이 최고조에 달해요. 과연 이 간절한 마음이 강철이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강철이가 돌아오는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여리의 간절한 부름이 팔척귀 안에 갇힌 강철이에게 전달되는 기적 같은 장면이죠. 팔척귀 내부의 어둠 속에서 강철이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여리,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라며 포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따뜻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요. 강철아, 들리니? 나야, 여리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강철이가 여리의 목소리야. 라며 놀라죠. 이게 바로 골담초를 통해 전달되는 여리의 마음이에요. 팔척귀가 소용없다. 나의 힘이 더 강해. 라며 강철이를 더욱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여리의 사랑의 힘이 그보다 강해요. 아니야. 여리의 사랑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라며 강철이가 반격하기 시작해요. 강철아, 혼자 있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우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 라는 여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강철이는 여리와의 모든 추억을 떠올려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리가 있잖아. 라며 강철이가 팔척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골담초의 물의 기운과 여리의 순수한 사랑이 합쳐져서 팔척귀의 어둠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줬듯이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포기하지 마, 강철아. 라는 여리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강철이가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궁궐 뒤뜰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푸른 빛이 내려와요. 골담초에서 시작된 빛이 하늘을 가로질러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 빛 속에서 강철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요. 여리야. 라고 외치며 나타나는 강철이를 보고 여리가 눈물을 흘려요. 강철이. 라며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죠. 이 순간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와요. 미안해, 여리야. 널 걱정시켜서. 라며 강철이도 여리를 꽉 안아요. 바보야. 다시는 혼자 위험한 곳에 가지 마. 라고 여리가 울먹이며 말하죠.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라며 강철이가 묻자 가섭스님이 아직 아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대답해요. 팔척귀와의 최종 대결이 남아있거든요. 드디어 시청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풍산의 응징 시간이에요.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거죠. 왕의 명령으로 김근우와 내금이들이 풍산을 완전히 포위해요. 풍산, 왕명으로 체포한다. 라며 김근우가 당당하게 외치죠. 그동안 숨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풍산이 드디어 정의의 심판을 받는 순간이에요. 풍산은 완전히 당황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여기를. 라며 허둥지둥하죠. 그동안 자신이 완벽하게 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탄로난 거예요. 윤갑의 증언과 대비의 고백으로 모든 죄상이 드러났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풍산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팔척귀뿐이에요. 천지장군님, 저를 구해주세요. 라며 간절히 외치지만 팔척귀의 반응은 차갑기만 해요. 쓸모없는 놈, 이제 버려진다. 라는 팔척귀의 무정한 말에 풍산의 절망이 깊어져요. 그동안 자신이 충성스럽게 섬겼던 존재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악에 빠진 자들의 최후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팔척귀가 풍산을 버리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팔척귀의 힘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던 풍산의 몸이 급격히 늙어가기 시작해요. 아니야. 나를 버리면 안 돼. 라며 절규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풍산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몸이 구부정해져요. 그동안 팔척귀의 힘으로 억지로 유지해왔던 젊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이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은 정말 시원함을 느낄 거예요. 이제 끝이다, 풍산. 라며 김근우가 다가가요. 풍산은 이제 완전히 늙은 노인의 모습이 되어서 저항할 힘도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며 애원하지만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들을 생각하면 동정할 여지가 없죠. 영인대군을 팔척귀에게 바친 것, 왕실을 혼란에 빠뜨린 것, 김봉인을 죽게 한 것,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것까지 모든 죄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금이들이 풍산을 끌고 가는 장면에서 세원도 함께 체포돼요. 도상수님. 라며 세원이 외치지만 풍산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팔척귀에게 버림받은 충격과 급격한 노화로 완전히 무너진 거죠. 악은 반드시 응징받는다. 는 교훈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이다 장면이에요. 시청자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통쾌한 순간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윤갑, 강철이, 여리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결정되는 장면이죠. 강철이와 여리가 서로를 꽉 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윤갑이 조용히 다가와요.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어려 있어요. 질투나 원망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의 마음이 담겨 있죠. 열이가 윤갑나리 라고 조심스럽게 부르자 윤갑이 미소를 지어요. 열이야, 이제 알겠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야. 라고 담담하게 말하죠. 이때 윤갑의 말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처음엔 질투도 났고 억울하기도 했어. 내가 먼저 널 좋아했는데, 내가 먼저 죽었는데 왜 강철이에게 가냐고 생각했거든. 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놔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알겠어. 내가 강철이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라고 계속 말하는 윤갑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이해가 담겨 있어요. 열이가 눈물을 흘리며 윤갑나리,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지만 윤갑은 고개를 저어요.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라며 너그럽게 받아들여요. 강철이도 윤갑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요. 윤갑, 내 몸을 빌린 것도, 열이를 사랑하게 된 것도 모든 게 미안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윤갑의 대답이 정말 멋있어요. 미안해하지 마. 오히려 고마워. 내가 내 대신 열이를 지켜줬잖아.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해줬어. 라며 감사를 표현해요. 그리고 윤갑이 강철이에게 중요한 말을 해요. 대신 열이를 아프게 하면 용서 안 해.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는 말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려요. 강철이가 약속할게. 열이를 평생 지키고 사랑할게. 라고 진심으로 대답하자 윤갑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장면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사랑은 독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윤갑이 보여준 거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라며 열이가 말하자 강철이와 윤갑이 함께 고개를 끄덕여요.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세 사람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완성된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귀공 14화에 대한 제 뇌피셜을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